이제 성장을 넘어선 확장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해오다가 지난해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으로 잭팟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유럽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전부터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의 강소국에 K9 자주포를 수출해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는 K9, K2, 천무 등의 지상군 전력과 FA-50 같은 공군 전력부터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한 잠수함 수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육해공전 분야에서 국방안보 분야를 휘어잡는 중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참에 국내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서유럽까지 K무기로 점령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성과지만 진짜 배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미군의 무기 사업에 선정되기만 하면 수출로 인한 엄청난 수익과 함께 한미동맹이 더욱더 공고히 다져지며 다른 분야의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무기 수출 시장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개척하기 힘든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대한민국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위협으로 유럽에서 한국 방산의 가치는 한동안 우상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나토 주요 회원국들 역시 국방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늘린다고 곧바로 국방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나긴 군축으로 무너진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일에만 예산의 대부분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독일이 은근슬쩍 말을 바꾸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던 공약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국방 예산은 지난 20년 동안 고작 GDP의 1%대에 머물러 안보 무임승차라는 미국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자 145조 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을 만들고 국방비를 2%까지 증액하여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대비 약 200조가량의 국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숄츠 내각이 통과시킨 예산조달법 초안에서 나토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장을 결정 직전에 빼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특별방위기금으로 동맹국들을 달래고 시간을 끌다가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국방비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려버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바닥을 쳤던 독일 방산의 신뢰도가 회복되기란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독일과 달리 한국을 파트너로 삼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개막한 국제방산박람회 MSPO 2023의 개막식에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놀라운 발언을 하여 유럽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난해 국방비는 GDP 대비 2.2%였는데 이를 단숨에 2배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지난해 막대한 지출을 통해 한국과 함께한 9년 대화의 결과물이 매우 탁월했고 깊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급진적인 국방비 증액 소식에 현장에 있었던 유럽군 관계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나토 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유지해오고 있었던 폴란드가 단숨에 유럽 1위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과거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향후 2년 이내에 폴란드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던 것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때마침 국방비 대규모 증액이 발표된 직후 MSPO를 위해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었던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추가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연달아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타자는 카이였습니다. MSPO 2023을 방문한 카이의 강구영 사장이 폴란드 최대의 국영방산그룹 PGG와 FA-50 전투기 운용 지원을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카이는 지난 8월 15일 FA-50GF125기를 처음 납품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12대를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인데요.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현존하는 최고 사양으로 개량한 FA-50PL 모델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카이는 폴란드의 FA-50 운용을 도와 완벽한 기술 지원과 고객 만족으로 폴란드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 카이의 기지사무소를 개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지사무소는 바르샤바에 위치한 카이 현지사무소와 소통하며 폴란드로 납품될 FA-50 48대에 대한 고객 기술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계획인데요. 또한 카이에서는 폴란드 공군 측의 정비와 기술, 군수 지원, 부품 조달,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중장기 후속 운영 지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후속 운영 지원 사업은 항공기 수명 주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 성사될 경우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내 종합 후속 지원 센터로서 다양한 정비 수요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 F-15, F-16, F-35 등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을 미국 측에 지불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 수출한 FA-50도 수명이 닿을 때까지 정비 사업을 통해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 못지않게 한국 방산의 지속적인 고정 수익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이는 이를 위해 폴란드 국방부와 FA-50 항공정비센터 설립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카이의 본격적인 유럽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떼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식이 들려온 곳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포마르 K 발사대와 유도미사일 현지 생산을 위해 PGG와 생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72개의 천무발사대와 만기 이상의 정밀유도 로켓을 포함하는 2차 집행 계약의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천무의 주력 유도 로켓인 239mm 유도 로켓 기술 이전을 위해 공동 출자 회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에 한국의 239mm 유도 로켓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방산의 빅3 중 카이와 하나가 나온 만큼 마지막 소식은 역시 K2 전차의 제조사 현대로템이었는데요. 현대로템과 파트너가 되어 K2PL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PGG가 K2 전차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는 그중 1차 물량인 180대는 2024년까지 한국에서 직도입하고 나머지 82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면허 생산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PGG의 흐바웻 회장은 K2PL 전차 생산을 위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한국에서도 단순히 폴란드 시장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PGG는 한국과의 공동 생산 제품이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전역의 허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한국 방산을 전파하기 위한 선봉에 폴란드가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와신 상담하던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마침내 국제 무대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하지만 유럽 진출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미국인데요. 그도 그럴 게 2020년 기준 미국 국방조달 시장은 자그마치 4,394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우리 돈 593조 6,294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 가치인데요. 이런 막대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1% 선으로만 끌어올려도 잠재적인 파급 효과는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이제 어디를 공략해 들어가야 하는지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무기 수입에는 좀 째째한 편입니다. 미국의 자국산 구매우선법 BAA 때문인데요. 이 BAA를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면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산 제품에는 적극적인 감세를 해주고 그 반대의 경우는 과세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유럽의 거대 기업들조차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내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죽하면 이 정책이 못마땅한 이유가 WTO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이 법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BAA 적용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한미양국 간의 상호방위조달협정 RDP의 체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산 분야 FTA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RDP MOU가 체결되면 대한민국 무기체계도 미국산 무기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비로소 미국 시장 진출의 스타트라인에 서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BAA를 포기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전망이 밝습니다. T-50부터 K-29함까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T-50은 최근 청신호가 제대로 켜졌습니다. 국내 한 관계자는 미국 관계당국의 최근 획득 경향인 최저가 선호와 개발 위험성 최소화 흐름이 T-50에 유리한 상황이다라면서 훈련기 사업인 만큼 가격 경쟁력 성능 우세가 핵심이 될 것, 이미 수출 시장에서 검증이 완료된 T-50이기에 조기 전력화가 가능하고 경쟁 기종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희망적인 예측을 밝혔습니다. 미국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 미 공군과 해군 양쪽에서 최대 1,300대 규모까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경제 효과로만 무려 34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방산 수출은 없다지만 아예 단위부터 다르다 보니 죽기 살기로 미국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정체되기 때문에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산 시장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곳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물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태형 무기들을 공여받으면서도 감지덕지하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역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니 새삼 그 눈부신 발전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K방산이 유럽을 넘어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